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국민의힘에서 뜨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신친윤 4인방이다. 이걸 이제 지금 중앙일보가 오늘 기사로 이제 이걸 썼는데요. 예전에는 보면 뭐 친윤이라고 그러면 이철규, 뭐 권성동, 뭐 이런 소위 이제 친윤 그룹들이 아주 핵심이었는데 이제 이들은 좀 멀어졌고 반대로 김기현, 나경원, 윤상원, 이철우. 이철우는 각하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각하님. 네, 이철우 각하님. 여기서 김, 나, 윤, 이 이들이 뜨고 있다라는 건데 요즘 참 보면 한때는 이 김기현 대표가 항상 뭐 있으면 나와서 막 본인이 이제 뭐 입장을 이야기하고 뭘 하다가 요즘은 또 나경원 의원이 좀 많이 저걸 이야기를 하고 항상 그 옆에는 보면 박덕흠 의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네, 아니 사진 찍힐 때마다 있어요. 근데 근데 참 뭐 박덕흠 의원이 왜 저렇게 맨날 옆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세요? 뭐 왜 맨날 옆에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있나요? 그 빨간 넥타이가 돋보이는데 네. 아마도 이제 저기 이른바 반탄 집회 내에서도요. 그러니까 이철우 각하는 잘 모르겠고요. 김나윤 이 세 분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오선에 그다음에 반탄파고요. 그다음에 뭐 한때는 비윤 뭐 멀윤으로 분류되던 뭐 김기현 대표도 용산 덕분에 당 대표가 됐지만 대표 사퇴 과정에서 당 대표직보다는 내 지역구 배지가 더 소중하다 해서 용산과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물러났죠. 그러면서 멀윤이 됐어요. 뭐 나경원 의원님 멀윤이었다는 건 다 아는 바고요.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총선 끝난 다음에 무슨 보수 혁신을 위한 연석 심포지엄 뭐 이런 걸 막 하면서요. 맞아요. 지금의 뭐 한동훈 뭐 심지어 유승민보다도 훨씬 더 뭐 획기적인 안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영남 자민련으로 뭐 끝내 침몰하고 말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겨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획 돌아서 갖고요. 그러니까 이제 멀륜이었다가 뭐 했던 공통점이 있고 오선이고 지금 네. 반탄 집회 제일 열심히 나가고 근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저 세 분 내에서요 묘한 경쟁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이 국회의원 세 사람, 국회의원 빈대 세 마리를 서울에서 대전까지 같이 몰고 가는 것보다도 국회의원 3인을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게 훨씬 힘들다 그러잖아요. 또 빈대에 비유하시고 예? 빈대에 또 이렇게 비유하시고 아니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옛날부터 여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 취소가 돼서 이제 나와서 관저에 있으면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가서 만났지 않습니까? 네. 30분 차담을 만났는데 하여튼 들리긴 이야기로는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했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구치소에 있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찾아갔을 때 개인적으로 한다면서요. 딱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장애 집회 나가는 거 하고 또 온 것도 본인 만나러 온 것도 그때 이제 개인 기도부가 아니라 했죠? 개인 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인 차원으로 오셨다면서요. 딱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도 거의 뭐 이 싸늘하게 아주 그냥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왜 땅에서 장애 집회를 공식적으로 안 나가냐. 이제 그런 뉘앙스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 보면 이 김나 윤이는 엄청나게 지금 장애 집회 나가서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자기가 다 홀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경원 의원 한번 만나달라고 그러는데 아주 매몰차게 다 걷어차고 김기현 원내대표 이 대표직 대표직은 있으면서 국회의원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멀어졌잖아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 뭐 옛날에 할 때 당대표 선거할 때 결국 원희룡 지원해주면서 결국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윤 대통령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글쎄요. 그렇게 보기는 아무래도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이 네 분이 지금 합하면은 정치 경력이 한 90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합산을 해보니까 한 89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고언을 개인적으로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시간을 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작년 11월 15일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70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열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무슨 날인지 기억나실 거예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하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코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9월 20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변론 종결을 하고 11월 15일에 선고할 때까지 그 한 7주 정도, 7주, 8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민주당이 더민주 전국혁신회를 통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탄원서를 거뒀죠. 네. 그런 것들을 했는데 자 여러분 그게 보기 좋으시던가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3월 26일에 또 이재명 대표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죠. 그 상황에서 또 비슷한 그림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한 번만 하겠습니까? 또 하겠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는 1.4를 해야 돼요. 총력을 다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엊그저께까지 우리 당도 탄원서 내고 또 일부 의원들께서 장외 집회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민주당의 그런 행태를 힘있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저는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사실 네.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당의 정치력과 권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법원에 대해서까지 압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방해될 만한 일들을 지금 하는 게 맞겠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자꾸 미치거든요. 그 앞서 그 김나윤이라고 하는 그 네 분의 중진들께서 정치 경력 합계 90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해야 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좀 앞으로 그 당의 신중한 노선을 견인해 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들 네 명이 모두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앞으로의 당권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대권을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죠? 다 또 네. 그런 사람들이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 대표 경선에서 꽤 충격을 받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그래도 좀 본인들은 당에서 오래 있었다 보니까 뭔가 좀 표가 나올 줄 알았는데 63%나 되는 표가 정말 정치 초년생인 한동훈 대표에게 가버렸잖아요. 야, 그러면서 이들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는지 전통적 지지층은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들이 뭔가 좀 이제 이번 기회에 딱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이 윤상현 의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열심히 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 기회에 어쨌든 간에 강성 지지층들은 나의 어떤 이 앞으로의 자산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윤 대통령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튼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지지를 받겠다는 거고 나경원 의원도 본인이 지금 요즘 뭐 기자들한테도 그렇고 뭐 자기 대권 주자로 좀 올려달라.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 무게는 좀 그냥 본인이 그 자기 체급을 본인이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수를 달아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주신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 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열심히 뛰는 거, 뭐 순수한 동기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본인의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적 미래를 위한 선행 투자다. 뭐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투자다. 근데 아까 그 당권을 노리는 사람도 있고 대권을 노리는 사람도 네. 있고 그렇잖아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뭡니까? 대권 노리는 척 하다가 속으로는 당권을 생각하는 뭐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 이제 이 세 분이 김나윤 세 분이 각자 또 뭐 그런 그게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통점이 많아요. 오선에 멀륜에 지금 누구보다도 반탄 집회 열혈 그건데 묘한 신경전이 흐른다는 게 그거를 그 영토를 나눠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자기가 나눠 먹더라도 자기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게 지금 윤 대통령의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김문수라는 사람도 그렇고요. 지금 김나윤도 그렇고 이철우 각하도 그렇고 다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흐뭇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그 영토를 사실상 다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일종의 영주인데 그 영토의 그 좀 혜택을 보겠다는 사람이 지금 많잖아요. 네. 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권고는 너 뭐야 지금 야 딴 애들 그렇죠. 봐봐 지금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 뭐 개인적이라고 너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해? 지금 봐봐야 경원이하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잖아. 상현이 봐라야 쟤 얼마나 열심히 하냐. 너 기현이 봐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너 뭐하니 둘은 딱 그거 아니에요 지금. 좀 열심히 좀 해. 제대로 안 해?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제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뭐 당내 통합도 지금 만드는데 무슨 국민 통합을 하겠습니까? 글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어쨌건 이 부분들이 사실은요 지금 제가 볼 때도 장외에 나가서 이제 시위하시고 이런 분들이 물론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애틋한 심정과 뭐 좋아하는 심정이 있겠지만 상당수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당하고 있고 이런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지켜야 되겠다. 그 한 마음으로 나온 분들이 저는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심정으로 이 알고 보더니 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하면 앞으로 이거 뭐 자유민주체제 전부 다 붕괴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나온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반탄 집회에 나온 사람들의 그 스펙트럼이 그 한 가지 색깔은 아니다. 우리 늘 얘기하지만 네. 딱 윤 대통령하고 싱크로율이 거의 90% 이상인 여기는 계엄은 합법이고 따라서 탄핵은 무효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계엄 잘못된 거지만 탄핵할 만큼은 아니다. 홍준표 시장도 욕이에요. 네네. 홍준표 시장도 욕이고요. 세 번째는 아이고 계엄 굉장히 잘못한 거고 그래서 탄핵 그래 안 됐으면 좋겠지만 돼도 어떻게 하겠냐.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해서 이재명한테 넘어가면 안 돼. 네. 요 세 개의 층위가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대통령의 탄핵이 뭐 기각이 됐을 경우는 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또 인용이 됐을 경우에 과연 이들이 그동안 해왔던 포지셔닝에서 이 우리 보수 세력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느냐. 정말 단일 대우로 저쪽은 이미 단일 대우 다 됐습니다. 단일 대우로 과연 이재명을 겨냥해서 싸울 수 있느냐. 저는 그 걱정이 꽤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걱정을 해요. 오늘 제가 이 출연하기 전에 네. 여기 1층에서 우연하게도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한 6분 정도 뵀습니다. 네. 카페에 있다가 뵀는데 그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이구동성으로 하는 첫 마디가 이재명 좀 막아주세요. 였어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민심의 기저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당에서 이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역할이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그 국회의원 3분 합계 15선, 그다음에 이철우 경북지사까지 합하면은 4명 정치 경력이 약 90년 정도 되는데 네. 점점 어떻게 보면은 조기 대선이 있게 됐을 경우에 그 조기 대선을 치르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그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대식 그 원내대변인이 이번 주에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이 좋다. 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될 경우에 그러면은 당이 어떻게 대선에 필요한 노선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네. 이성적으로는 다들 인식을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과의 그 미묘한 긴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반대 방향으로 갔던 분들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그걸 제어하고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분들이 만약에 계속 키를 잡는다고 하면 역시나 그 조기 대선에서 설득력 있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음. 당 지도부를 바꾸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제 당원 당규에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그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모든 게 당이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 민심의 중앙값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구력이 높은 인물을 대선 후보로 뽑아서 가장 전면에 세웠을 때, 그럴 때 정말로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막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공수처를 굉장히 많이 비판하잖아요. 핵심이 뭡니까? 본인이 못하겠으면 빠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금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어떤 그룹이 있을 수가 있고, 조기 대선으로 가면은 그 조기 대선에서 역할을 해줘야 될 인물이 또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역할까지 본인이 다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약간 비켜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 전체를 위해서 또 보수 진영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 저는 윤 대통령이 정말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보수 전체가 그래도 하나의 틀로서 묶여 있을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어떤 좀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좀 대통령이 마련해 주는 거. 저는 그게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분열되면 제일 손해가 누구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적 문제, 앞으로 등장할 문제, 이게 이 힘이 뭉쳐지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나를 위해서 하는 놈은 내 편이고 아닌 놈은 너는 반국가 세력이야. 이런 식의 이분법을 행사해서는 절대 보수가 하나의 틀로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정말 이걸 마지막으로라도 하나의 틀로서 묶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저는 마지막 좀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대통령도 탄핵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니 이재명 대표 당신도 해라, 뭐 이렇게 저 촉구를 했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탄핵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거는 대통령 본인이 한 건 아니고 네. 그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네. 나온 얘기고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나 이런 데서는 거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아까 그 우리 화면 봤던 채널A 그 정규재 씨와의 대담에서 뭐 헌재 결과가 나오면 거기 승복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약간 지나가는 말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언제 나올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요, 내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깨끗이 승복하고 지지자들에게 이 사회 혼란, 특히나 뭐 무력 행사, 폭력 행위 이런 걸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고 뭐 한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현장에 나가 보면 굉장히 일촉즉발의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한 승복들을 해내는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아마 이제 이번 주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오늘 뭐 이 오후까지 아직 연락이 없는 걸 보면 아마 내일 선고는 이제 어렵다. 그러다면 이제 다음 주로 일단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당초 뭐 14일까지 뭐 마지노선에 했는데 결국 그거는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